그렇게 만약 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하고 주장이 강한데 배려심이 넘치는 모습이 보인다. 결국 본인만을 생각하는 배려의 가능성이 높아요. 라는 부분은 딱 3분만 이야기를 해봐도 진짜 이 남자가 결국 정말 괜찮은 남자이구나 아니구나를 딱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호감이 가는 이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들을 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진짜 나는 정말 괜찮은 남자 만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어떤 남자를 호감에 두고 좋아하게 되면요, 콩깍지에 씌이는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뒷전으로 미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가 바로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캐치할 수 있는 방법,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괜찮은 남자라면 이기적인 배려가 아닌 이타적인 배려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배려심이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건 중요하다, 이것들에 대해서 반문을 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린 너무나 자연스럽게 경험이 늘어감에 따라서 이 배려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만날수록 체감하게 되죠. 하지만 정작 문제를 겪는 부분은요, 처음 만났을 때는 나를 굉장히 배려해주던 내 남자친구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배려심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그 남자친구의 모습을 또다시 마주하게 될 때, 이 남자는 분명히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왜 요즘에는 배려를 안 해주지?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사소한 포인트에서 느껴지게 되죠. 옛날에는 당연히 건물을 들어갈 때 문을 잡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샌가 휙 들어가 버린다던가, 처음 만날 때는 날 굉장히 신경 쓰며 넌 괜찮아? 라고 내 의사를 물어봐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샌가 질문조차 없어진다던가, 더 심하게는 내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왜 또 그래? 이번엔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의 말을 하는 남자친구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날 배려해주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면 만나면서 외로움은 커지게 되고 아예 그냥 시작조차 하지 말걸 하는 그런 연애로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던 이 이기적인 배려와 이타적인 배려를 구분함으로써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연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동시에 굉장히 괜찮은 남자를 만난다는 건 어떤 건지를 바로 알 수 있겠죠. 구분을 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건 배려의 목적이 어디로 가는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같은 배려를 하지만 이기적인 배려를 한다면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한 본인만을 위한 배려가 돼요. 하지만 이타적인 배려를 한다는 건 여러분을 배려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얻었다고 해서 결국 끝나버리는 배려가 되느냐 혹은 지속 가능한 배려가 되느냐의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초반부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나를 조심스럽게 배려하라고 하는 남자, 일단 그 남자는 촉을 곤두세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타적인 배려의 핵심은요, 나를 좋아하는 감정이 깊어짐에 따라 나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배려심이라는 건 만나면 만날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당연한 디폴트예요. 하지만 딱 처음 만났을 때는 막말로 정말 나를 얼마나 봤다고, 정말 나를 얼만큼 좋아하게 되고 얼만큼 빠지게 됐다고 제대로 된 배려를 한다? 그것들은 조금 말이 안 되죠.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초반부터 너무 잘해주는 남자를 멀리하라 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 본인의 욕심이 나서 더 그만큼의 내 마음을 얻기 위해 오버를 하는 것처럼 초반부터 너무나 지나치게 나를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남자라면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언정 속은 비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딱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카페에서 굳이 빨대를 꼽아주고 식당 가서 냅킨 깔아주고 물 떠다주고 또 접시에 다 덜어주고 춥다면 옷 벗어주고 지나치게 신경을 써주는 이런 남자들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좀 묵묵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다음번에는 수저를 챙겨주고 또 다음번에는 춥지 않냐라고 무심하게 물어봐주는 그런 남자, 그런 남자들이 더욱더 괜찮은 남자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배려의 깊이라는 건 말투에서 드러난다라고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생활은 체형에서 드러나고 또 본심은 행동에서 드러난다 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 중 바로 배려심이라는 건 의외로 습관적으로 쓴 말투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생각은 어때?
라던가.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이것도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너 의견은 어때? 등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쓰는 말투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아니 뭐 별거 가지고 그렇게 다 신경을 쓰고 그래? 그냥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 믿어. 애초에 본인 생각을 소통을 할 때 습관적으로 타인의 입장과 다양성이란 것들을 염두하고 소통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는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게 만약 말투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하고 주장이 강한데 배려심이 넘치는 모습이 보인다. 결국 본인만을 생각하는 배려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투라는 부분은 딱 3분만 이야기를 해봐도 진짜 이 남자가 결국 아 정말 괜찮은 남자이구나 아니구나를 딱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 배려를 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상대방을 보살핀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남을 얼만큼 생각할 줄 아느냐 하는 사회성의 측면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뭐 배려를 못한다,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배려를 잘한다 하는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나와 타인 사이의 그 관계라는 측면을 얼만큼 깊이 있게 생각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사회성은 달라지겠죠. 그렇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남을 얼만큼 생각할 수 있는지가 바로 배려를 하는 깊이의 태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나가 정말 치킨을 좋아하는데 다이어트하는 누나를 동생이 배려한답시고 정말 아빠가 시켜준 치킨을 혼자 낼름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연인 관계에 있어 배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남자친구로부터 난 정말 배려받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게 내가 만나는 남자가 과연 나를 위한 배려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려면 그 남자가 일어났었던 경험했었던 그 사회성의 측면이라는 것도 함께 고려사항에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많은 분들이 사회성과 리더십을 헷갈리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어릴 적부터 반장도 했었고 또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도 하고 또 대학에서는 학생회 회장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우린 자연스럽게 아, 이 사람은 사회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즉시 어떤 오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건 엄연히 수직적인 사회성의 영역인 리더십이 높은 사람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연인으로서 마주하는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그렇게 리더십이 높은 사람이 곧 사회성이 높고 배려심이 많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 많은 나라의 여행을 가본 경험, 친구들의 무리가 얼만큼 다양한지에 따라서 수평적인 사회성이라는 건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단순히 사회성이 없는 남자는 배려심이 없다라고 일반화를 시키는 건 아닙니다. 만약 내가 배려를 받더라도 배려받는 게 느끼는 확고한 기준이 있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이시라면 애초에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왜 배려를 안 해주지? 라고 느끼는 데 있어서 내 감정이 결국 상대적인 거니까요. 적어도 이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둔다면 내가 만나는 남자가 얼만큼의 배려를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남자인지 아닌지 조금은 남자 보는 눈이 길러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더불어서 해당 주제는 제가 시리즈로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어떤 남자를 생각할 때 아 정말 진지하고 괜찮은 남자를 만난다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남자 보는 눈이 깊어진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부분들을 감잡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목적하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고정 댓글과 재생 목록에 하나의 챕터를 만들어 놓을 테니 함께 보시면 좋을 듯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이상 유신이었습니다.